반갑습니다. 제주대학교 총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대학교의 개교 70주년 기념 포럼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인사님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대학교 제6대 총장님을 재직하시면서 제주대학교 발전에 큰 공적을 남기신 부만근 총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대학교 제7대 고충석 총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부만근 총장님은 총장님 재직 시 국제 컨벤션 홀을 유치하셨고, 그리고 아람뮤지홀은 우리 고충석 총장님께서 유치해서 이 아람뮤지홀이 탄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대학교 제10대 송석원 총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제주대학교 개교 70주년 포럼 행사에 아주 먼 길을 오셨고, 원래 고향이 제주도 함덕입니다. 그래서 고향 대학 발전을 위해서 아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순천대학교 고영진 총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포럼 진행에 앞서 참석해 주신 대학 구성원 여러분께 총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흔히 대학의 위기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1952년 도민의 염원을 담아 초급 대학으로 개교한 이래 70년의 역사 속에서 거점 국립대학으로 성장하였지만, 인구의 감소, 지방 소멸의 위기라는 산업적 구조를 극복하고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개교 70주년인 2022년을 다시 출발점으로 삼아 여러 총장님들과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의견, 그리고 경험, 지혜를 얘기하고 이를 구성원과 공유하고자 오늘 이 포럼을 기획하였습니다. 총장님들께서는 재임 기간 중 그리고 현직에 계시며 경영자의 관점에서 숱한 위기와 난관을 극복하셨습니다. 우리 대학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저는 오늘 낮은 자세로 배우는 마음으로 포럼에 임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대학 구성원들께서도 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많은 대학 경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분위기를 딱딱하게 인사말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대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새 신문 칼럼에 보면, 특히 오늘 동아일보 아침 사설에 보면 대학의 위기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에 앞서서 우리 전임 총장님들을 모시고 아주 귀중한 경험 그리고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대 고영진 총장님께서 국립대 발전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우리 고영진 총장님께서는 순천대의 3주기 대학평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받아서 제가 어떠한 비법이 있는지 롤 모델로 삼고 싶은 총장님 중에 한 분입니다. 좋은 우리 얘기를 듣고, 그리고 또 이 시간이 다 끝나면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질문하면 아마 답변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김일환 총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저는 고향이 조천읍 함덕입니다. 거기서 초등 중학교까지 나왔고 고등학교는 제주 1고 19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을 진학해가지고 제주대학교 교수가 되고 싶은 꿈을 키워왔는데 저의 전공은 식물의학, 식물병학인데요. 제주대학교는 애석하게도 당시의 이름으로는 농생물학과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때 전국의 국립대학에 다 생겼습니다. 제주대학만 안 생겼는데 앞으로 그 학과가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못 오겠지만 제주도에도 굉장히 다양한 세계 유산으로 되어 있는 한라산 국립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또 뭐 과수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그래서 그걸 다루는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앞으로 제주대학에도 생겼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합니다. 또 굳이 또 제주대학교의 인연을 들자면은 제 아내도 교육대학 졸업했습니다. 76학번인데요. 그래서 같은 제주도 부부인데 순천대학교에는 1987년도에 제가 교수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올해까지면 36년인데 참고로 뭐 순천대학교는 전남 그 인구가 180만 되는데요. 두 개의 국립대학이 존재합니다.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양쪽에 전남의 동부에는 순천대학교가 있고 서부에는 목포대학이 있습니다. 두 개의 규모가 제주대학교는 비교할 수 없어 작지만 대략 그 쉽게 비교한다 그러면 교수 숫자는 약 330명. 그다음에 이제 학생 입학 정원으로 따지면은 1,700명. 그러니까 이제 제주대학교에 비해서 이제 규모가 뭐 한 70 내지 80% 정도에 이르지 않을까. 뭐 교수 숫자는 더 적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그 포럼에 참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김일환 총장님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쉽게 수락을 해가지고 이게 또 와서 깍두기 아닌가 생각하는데 가능하다면 감초처럼 했으면 하는 게 제 소망 사항입니다. 그 국립대학교는 다양하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데요. 크게 이제 거점 대학이라고 해서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대학교가 한 10개 대학이 있죠. 그다음에 국가 중심 대학이라 가지고 또 우리 순천대학이라든지 이런 규모의 한 18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이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대표적인 그 지성의 어떤 산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기서 육성하고 또 가르치고 배출되는 학생들이 그 지역의 인재로서 정주하고 그 지역의 미래를 또 개척해 나가는 그런 대단한 그 중요한 그 곳이 순천대학교를 비롯한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국립대학입니다. 저는 이제 국립 순천대학교의 총장으로서 밖에 나가면은 일단 잠깐 저희 대학을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한자로 풀이하면은 순천의 천자가 내 천자가 아니라 하늘 천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에 따라서 국립, 나라에서 세워준 큰 배움터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는 분도 안 치네요. 개교는 이제 1935년도에 했습니다. 농업학교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와왔는데 사실은 이제 4년 전인 2018년도에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학 평가에서 역량 강화대학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불명예스러운 일이고요. 그 뭐 어쨌든 간에 그걸 경험을 하면서 평교수로서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은 총장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총장을 잘못 뽑았을 때에 그 대학이 즉 선장이 잘못되었을 때에 제대로 배가 갈 수가 있는가 그런 걸 느꼈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전임자를 제가 흉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지고서 중도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궐 선거가 이루어졌고요. 그 제주도 촌사람이 거기에서 과감하게 하면 내가 그러면은 구원투적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출마를 했고요. 그래서 당선이 돼서 지금 3년 임기를 어제 날짜로 지났습니다. 뭐 말씀을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다행스럽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너무 어려웠던 것은 보통 그 대학 기본 정량 진단 평가라고 하는 것은 3년 동안의 성과를 하는데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1년 반은 거의 지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메꾸고 나머지 1년 반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의 성과를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대학 구조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그 각오로서 임했습니다. 첫 번째 했던 것은 이러한 진단 평가를 하기 위한 전담 기관인 특별히 이걸 말해 전략기획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총장인 제가 직접 단장이 되고 그다음에 부단장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의 회의할 때마다 저는 밤 11시, 12시까지 같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해가지고서 끝을 보는 회의를 하자. 그래서 오늘 이슈는 마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 지표에 가지고서 나중에 뭐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만 점수는 제주대학보다는 낮습니다. 제주대학이 워낙에 이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있을 수 있는 국립 4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정량적인 지표가 높기 때문에 제주대학보다는 한 1점 정도 낮지만 전남대학이라든지 전북대학보다는 높은 점수로 저희들이 통과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4년간의 임기의 그 슬로건은 지역과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전남 대표 국립대학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제주대학교가 당연히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이끌어 나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리고 미래를 개척하는 그런 국립대학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날 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김윤환 총장님께서 여러 보직들 교수들하고 같이 이끌어 나가시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뭐 말씀드릴 사항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역과의 상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국립대학에서는 굉장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이미 국립대학에서 등록금은 14년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물가 상승률도 보전 못 해주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뭐 재정 지원 사업으로 줄 세우기 해가지고서 그 따온 재정 그리고 그걸로 이제 부족한 것들은 아마도 전임 송석원 총장님께서도 애쓰셔가지고 한 170억 정도의 발전 기금을 얻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송석원 총장님하고는 저는 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그렇게 애를 써 주셨고 했기 때문에 제주대학이 발전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왔을 텐데 아마도 이제 김윤환 총장님은 더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뭐 벌써 취임 2달밖에 안 됐는데 한 20억 정도의 발전 기금을 벌써 얻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순천대학교에서 제일 열악한 게 재정인데 전임 총장들이 대략 어느 정도의 발전 기금을 얻어가는지 봤더니 4년 재임 기간 동안에 좀 부끄럽지만 30억 내외를 얻어오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3년 만에 120억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노력들은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에 이 국립대학인 이제 순천대학교가 있지만 사실은 전남 동부권을 대표로 하는 대학이라서 인근 지역을 다 하면은 순천, 여수, 광양 요 3시가 붙어 있어 동일한 생활권입니다. 이게 70만이고 인근의 군까지 합하면은 약 90만 정도 됩니다. 제주도 인구가 약 70만 정도 가까이 되니까 그것보다도 규모는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자체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잘 단합이 잘 안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주대학교는 이러한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서 제주도학교가 없다 그러면은 제주도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제가 알기로 지금 도지사 후보 1, 2순위를 다투는 두 분도 둘 다 제주도학교 출신이시죠. 그 정도로 이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인재들이 요람이 제주도학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도학교의 발전을 염원하면서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이게 전체적으로 국립대학의 모델이라기보다는 국립대학은 지역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지역의 발전을 견인한 게 대학이라 순천 제주대학 이런 대학이라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도 이 대학을 지원해주는 체제가 만들어져야겠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말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그래서 순천형 일자리라는 것을 안동형 일자리라는 데서 모델을 잡았는데요.
안동대학교가 있는 안동시가 28만 인구였다가 15만 정도로 감소가 돼서 이 지역을 살리는 지방 소멸을 막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안동대학에 투자하겠다고 안동시에서 연간 100억씩 10년 동안 1,000억을 투자합니다. 제가 일부러 벤치마킹에서 2번이나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장하고 이런 걸 같이 모델링해서 만들자라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번에 그분이 시장에 낙선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임 시장하고 다시 또 그런 일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 추정컨대 김일환 총장님께서도 그 비슷한 일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모두의 말씀을 좀 길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고영진 총장님께서 총장의 리더십, 그 다음은 전략기획단, 지역 상생, 대학 재정 발전기금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총장으로서 리더십을 어떻게 할 건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징기스칸이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런 세계적인 리더들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경영을 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충석 총장님께서 기조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 제주대학에 왔더니 내 고향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총장 끝난 지가 한 13년 돼요. 13년 되고 그래서 또 제주대학을 떠난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오늘 여기 오면서 내가 과연 무슨 유의미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볼 겸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총장을 했던 것은 2005년에서 2009년 4월 말까지 그러니까 그때 뭐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그때 총장을 했는데 난 오늘 이 점을 꼭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제주대학교의 역사를 잘 몰라 사람들이 제주대학교가 어떻게 해서 오늘의 제주대학이 됐느냐. 제가 이제 시대 구분을 한번 해보면 1952년도에 초급대학으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앞으로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시대 구분을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저 김동전 부총장님 같은 분이 시대 구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건 내 나름대로 시대 구분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점은 뭐 오해 없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주대학교가 종합대학 생기기 전까지 종합대학으로 되기 전까지는 난 이것을 뭐 제1창학이라고도 해봤다가 하는데 그건 이제 보편화된 거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종합대학 되기 전까지의 제주대학교 시기를 기반 형성기라 이렇게 하죠. 기반 형성기. 그 기반을 대학으로서의 기반을 조금씩 닦아가는 이런 기간이 아마 1982년 전까지일 겁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를 우리가 기반 형성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종합대학이 됐단 말이에요. 종합대학 1982년도인가 종합대학이 됐을 겁니다. 종합대학이 되니까 교수 수도 엄청나게 늘고 학생 수도 많이 늘어나고 기구도 엄청나게 커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양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을 성장기,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적 성장기다. 이 기간을 종합대학이 시작하면서 어디까지 잡느냐면 우리 내 옆에 계신 이 송석원 총장께서 약학과를 중앙정부부터 가져올 때까지를 이게 성장기를 한번 잡아보자는 거죠. 이 기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여러분들은 뭐 잘 알 겁니다. 첫째 로스쿨 들어왔어요. 로스쿨. 두 번째 의과대학교 대학병원이 준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2008년도. 그리고 수의과대학이 단과대학으로 전속을 했고 또 교육대학이 통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 제주대학교 여러 가지 그 아까 말한 그 병원 문제도 저 삼도동 시대에서부터 아라동 시대로 이렇게 이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에 쭉 가다가 이제 구의 그 총장님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나 그건 자세한 그 내막을 이제 알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송성은 총장께서 약학과를 만들 약학과 그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약학과를 가져온다는 게. 그래서 아까 저 순천대학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룬 게 제주대학입니다. 아마 전국 대학에서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성과를 이룬 대학이 아마 제주대학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잘 몰라요. 참 그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저 종합대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요 기간을 양적 성장으로 보자 이거죠. 성장기로 보자. 그러면 이 이후는 어떻게 볼 거냐? 이거는 제가 발전기로 봅니다. 발전기. 우리 행정학에서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고 좀 다르게 봅니다. 질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주대학이 견인해야 될 목표는 뭐냐?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이렇게 바꿔나가야 된다. 이것이 난 오늘날 이 김일환 총장에게 부과된 제1 숙제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대학교가 저도 와보면 아주 잘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어요. 무슨 사업단도 많이 생기고 엄청나게 많이 커졌는데 과연 그걸 이제 질적으로 앞으로 잘 관리하는 문제가 김일환 총장의 양어깨에 지금 부여된 거다. 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 양적 성장기 때 UI도 바꾸고 뭐 다 했어요. 마스코트도 바꾸고 그 영문 표기법도 다 바꾸고 그때 제가 웅언가를 하나 만들었어요. 웅언가. 여러분들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웅언가가 없더라고 제주대학에. 웅언가도 만들고 그래서 한번 요 기간을 잘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근데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의 이제 제주대학은 어디 갖다 놔도 손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비행기의 활주로를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으니까 그 활주로를 잘 활용해서 도약하는 건 이제 우리 후배 교수님들, 후배 총장님들 여러분들의 몫인데 이 제주대학교가 이런 변화를 했다는 거 여러분들 잘 모를 겁니다. 요새 대학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총장 끝나갈 때 중앙일보 평가가 중앙일보 2008년도 평가인데 제주대학이 전국 4년제 대학 중에서 34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숙명여대가 저 제주대학보다 한 단계 앞서 있고 그다음 뭐 기라상 같은 대학들이 다 뒤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순위는 점점 그 후에 좋아지지 않았냐는 생각인데 오늘 이런 말씀하는 건 여러분들 난 늘 이야기합니다. 조직이든 대학이든 구성원들이 사랑하는 것만큼만 발전하는 것이다. 구성원들이 자부심 갖고 있는 것만큼만 발전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우리 이런 대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좀 시간 다 됐어요? 괜찮습니다. 자부심을 좀 가지시길 바라고. 그러면 이제 김일환 총장께서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양적 성장을 가져오는 것보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질적 발전은 엄청난 구조조정이 동반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인내심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환 총장께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구성원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적 변화를 어떻게 앞으로 가져오느냐 이런 말씀인데 질적 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이 테마가 있는 대학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순천대학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대학에 돈이 없습니다. 돈이. 이 국립대학이 거지대학이 돼가고 있다고. 거지대학이 등록금 15년 동안 동결돼 있지. 근데 이건 저 우리나라뿐만 아니더라고요. 미국도 주립대학이 거의 다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도 주립대학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데 미국의 주정부 예산을 보면요 교도소에
지원하는 총 예산의 25% 정도를 주립대학에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미친 놈들이지. 교도소에 그렇게 돈을 많이 주면서 주립대학엔 거의 돈 많이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불란서 같은 데는 여러분 보면 엄청나게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국립대학에. 내가 이제 불란서 대학 총장이 여기 와서 만났더니 불란서 대학 총장이 봉투를 4개 준대요. 이게 총장하다가 일이 안 풀릴 때는 하나의 첫 번째 봉투를 까보라 해서 일이 안 풀리니까 첫 번째 봉투를 까봤더니 너의 잘못이 아니니까 중앙이 안 도와줘서 대학이 이렇게 됐다. 중앙정부를 욕하라. 두 번째 또 잘 안 풀려서 이렇게 또 두 번째 봉투를 까봤더니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우리 이 국립대학이 이렇게 된다. 세 번째 또 안 풀려서 이렇게 봤더니 전임자가 이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학이 발전이 안 되는 거다. 네 번째 까봤더니 너도 이제 떠날 준비를 해라. 그래서 후임자에게 이 봉투를 나눠줄 준비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일종의 역설적인 거거든요. 불란서는 나 요새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총장할 때 보니까 뭐 인터넷 유비쿼터스 캠퍼스도 없고 뭐 엉망이 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든 외국도 이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지출 구조를 줄이고 소위 경영을 잘해야 된다. 이거 총장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 간단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하는데 제4차 산업혁명이 대학에 몰아붙이고 있어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학이 잘 활용하면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제4차 산업혁명,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게 뭡니까? 기존의 기술에 IT가 접목시켜서 일어나는 사회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여러분 코로나 때도 봤지만은 온라인 강의, 또 여러분 요새 강의 방식, 브립 러닝 많이 바꿔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새는 어떤 점에서 교수가 필요 없는 세상에 오르는지도 몰라요. 요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제일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도 혼자의 힘으로 배울 수 있는 학습 능력, 이걸 가르치는 것이 대학의 역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들 뭐 혼자 독학, 그러니까 요새는 독학 교육의 시대다. 그러니까 혼자 뭐 문제를 풀 수 있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학습 능력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기존의 교육 방식하고 전혀 다르게 이제 대학이 전개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적 성장을 했던 시대는 남의 대학 하는 거 따라만 가면 됐어요. 근데 이 질적 성장, 이제 소위 기밀한 시대부터는 대학 자체의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기 시작해요. 경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교과 과정은 어떤 모델을 짤 것이며, 또 창업, 예컨대 과학과 기술을 통합시킨 창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다 제주대학형이 필요하단 말이죠. 제주대학이 할 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교육 철학은 이겁니다. 적게 가르치고 많이 배우게 하라 이거거든요. 이제 교수라는 사람은 일종의 티처의 역할보다는 코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요 4차 산업, 그러니까 이거에 맞게 대학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거, 학과를 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난 여러분들 바라건대 제주대학에 반도체 학과 같은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잘 모르는데 뭐 2차 전지가 많이 뜨니까 2차 전지도 뜨고 하니까 요새 뭐 제4차 산업혁명에 반도체 없으면 안 되니까 이 야간들 다 없애고 말이야. 제주대학에 뭔 야간 필요해 지금. 내가 있었던 행정학과 아직도 야간 있는 말이 돼. 그 누가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자원들을 다 끄집어내서 반도체 학과 같은 거 한 100명 정도 딱 만들고, 그래서 하여튼 이 질적 발전기 해야 될 제주형 이 모델들을 우리 김일환 총장께서 잘 궁리해내야 된다.
이제는 뭐 저 무슨 발전기금을 모금하러 다니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내도 모금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시키고 대학 운영의 경비를 줄이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런 식의 좀 초점을 좀 두어서 제주대학이 그래도 제주도민들로부터 존경은 못 받아도 사랑받는 대학을 만들자 이 말이죠. 지금 아까 질적 변화 한마디만 예를 들고 끝마칠게요. 얼마 전에 제주대학교 병원에 그 어린아이 죽는 사건이 터졌잖아요. 제주대학교 병원 저희 부망군 총장님 계십니다마는 부총장님께서 제주대학교 그 건축 디자인을 전부 다 했거든요. 돈은 어디서 얼마 빌리고 자체 부담은 어떻게 하고 해서 했고, 그다음은 이제 그 후에 제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했는데 저 인생 이렇게 돌아보면 제주대학교 병원 짓는데 그래도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이 나의 보람입니다. 이것도 제주대학이 지역사회에 상당히 이바지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병원이 말이야 어느 날 어린아이 죽는 사건 때문에 공신력이 엄청나게 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질적 발전이라는 이런 거예요. 이런 미세한 것까지 다 챙기는 것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중요한 거고, 또 하나 우리 송석원 총장 계십니다만 우리가 의과대학 있지, 저 어디입니까? 생명과학대학 있지, 약학대학 있지, 체육대학 있지, 식품영양과 있지. 이런 과를 하나 합쳐서 말이요 학교 기업 같은 것들을 엄청난 큰 기업들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이제 저력이 있어요. 저력이. 저 오래된 자료인데 미네소타 대학 보니까 미네소타 대학도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약학대학 무슨 의과대학 다 있는데 이런 학과를 합쳐서 이런 학과가 공동으로 학교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 기업이 미국의 500대 기업 안에 들더라고. 우리 대학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전부 다 이제 약학대학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제 약학대학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좀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총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선배 총장으로서 주제넘게 한 말씀 드립니다. 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고충석 총장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오늘 밤부터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너무 어깨가 무겁고 그리고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제주대학교도 지금은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가야 된다는 아주 좋은 얘기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포럼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진행 사항을 모든 포럼에서는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학교가 혁신해야 되고 변화하기 때문에 일부러 순서를 거꾸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의 주제는 우리 학교가 혁신하고 변화해야 된다는 메시지 때문에 포럼 진행 상황도 제일 처음에 설명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설명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두 총장님이 기조 발언을 하셨고 앞으로 우리가 주제에 대해서 제가 사회자가 전임 총장님께 그 주제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를 드리면 한 5분 정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상으로 원래 5시까지 지금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5시에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약간 시간을 좀 조정해서 좀 더 좋은 우리 고견을 듣고 30년 뒤에 이 방송이 우리 자녀들 혹은 우리 손자들한테 제주대학교 100주년 기념 행사에 이게 다시 방영될 겁니다. 아주 그런 뜻깊은 이런 포럼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 조절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제가 우리 부망근 총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대학교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입니다. 대학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지역 사회의 리딩 그런 아주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면 제주 지역 사회의 운명은 제주대학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 대학교가 제주 지역 가령 제주 기관, 도청, 그다음 의회, 기업, 기관하고 어떻게 우리가 협업 혹은 상생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제주 대학뿐만이 아니고 지역 사회가 발전할 건지 그거에 대한 우리 부만근 총장님께서 좋은 의견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 총장 퇴임한 지가 17년이 되었습니다. 2005년이니까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대학 교육이 여건이 굉장히 크게 변화했습니다. 세상도 변했고 또 대학에 대한 비전도 변했고 또 대학이 교과과정 내용도 굉장히 변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옛사람이 현재의 대학 사정을 제대로 잘 모르는데 감노하라 배노라 하고 그러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학을 아끼고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기본 정신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비록 그 일반적인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그 김일환 총장님께서 여기 이 지역 그 상생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서 같이 어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 대학이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 학생들을 배출하고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역의 그 산업 발전과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일거리 정책이나 또는 청년 정책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주대학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그 상생협의체가 필요하지만은 지역 기업의 입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이런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로 공동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제주도의 경우는 여기에 이 지방대학 그 및 그리고 또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그 조례가 있습니다. 1917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이 조례에 의한다면은 위원장을 저기 제주도지사로 하고 또 제주대학 총장, 상공회장을 비롯한 또 제주도청 그 공무원들을 비롯한 지역 여러 그 인사들이 모여서서 여기 하나의 그 단체를 만든 것이 그 단체 이름이 바로 지역 인재 육성 지원 협의회입니다. 근데 이 협의회의 내용을 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볼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이렇게 될 때는 이 특성화학과 이 콘텐츠 개발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또는 기숙사 확충이라든지 또는 외국 학생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또는 대학원에 여기에 그 뭡니까 특성화 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 경비를 보조해 주거나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노려야 됩니다. 여기 사실은 지금 제주도의 경우에 우리 대학이 이뻐서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정부의 방침이 있기는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대학이 이렇게 되는 것이 제주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 인식 자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단다고 그러면은 정말로 그 수십 가지에 대해서 이런 경비 보조라든지 또는 지원을 해줄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눈에 불을 밝히고 한번 찾자 이겁니다. 그 지난번 저희도 그 김일환 총장님께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도 발전기금도 여러 가지로 한계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크게 기대해야 될 것은 제주도청하고 JDC다 하는 이야기까지도 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연구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 바로 기금 조성 같은 것도 크게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거기서 활동하시는 지역 기업인들 오셔서 연구 용역도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회사의 그 컨설팅 이런 것들도 받음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여기 수입을 좀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앞으로의 경우는 우리 고충석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여기에 성장기가 아니라 발전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발전이 정말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를 포괄하는 가치지향적 개념이 바로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뭐냐 이겁니다. 궁극적으로 볼 때 집중과 선택을 하지 않으면 되질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집중과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손해를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학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다가는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못합니다. 앞으로의 경우에. 무슨 말씀 하나 드릴까요? 2001년부터 2005년 2월까지 제가 재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교수 몇 명을 채용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참 놀라실 겁니다. 138명을 채용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물론 당시는 이과대학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포함이 되긴 했습니다만 교수가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그 여자 교수 TO가 여성 교수 TO가 12명까지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단다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노리는 것이 어디냐? 이제는 눈을 밖으로 돌려서서 제주도와의 관계, 또 JTC와의 관계를 우리가 철저히 해서서 여기에서 대학 발전을 위한 어떤 기금 조성이라든지 또는 그 경비 보증 같은 것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그 분만근 총장님께서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지역 인재 육성 협의회에서 기금도 조성하고 특성화해서 제주 지역 인재를 키우는데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하면 어떠냐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고 아까 고영진 총장님께서 안동시 사례를 들어서 저도 차기 도지사님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제주도 예산이 본 예산이 6조 1,400억쯤 됩니다. 내년에 제주도 본 예산이 아마 7조쯤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차기 도지사님, 차기 도정한테 권하고 싶은 게 제주도의 본 예산의 1%면 700억입니다. 700억을 제주 지역 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써주십시오. 제가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각오가 되어 있는 지사님이 탄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학교가 발전하면 우수 교원이 반드시 와야 된다는 그런 아마 여러분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겁니다. 한 예로 대학이나 지자체가 발전하려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러스트벨트가 미국의 피츠버그나 디트로이트가 있는데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공업이고 피츠버그는 철강 산업인데 미국이 이 두 도시뿐만이 아니고 그 러스트벨트 지역이 IT가 발전하면서 점점점 도시가 쇠락했습니다. 그러면 피츠버그는 거기에 카네기 멜론이라는 대학과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라는 이 대학이 그 AI라든지 생명공학, 바이오 이런 쪽으로 최첨단 산업을 대학이 지역 사회를 리딩했습니다. 결국은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학교도 제주 지역 사회를 리딩하려면 우수한 교원, 교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 전임 총장님 중에 우리 송석원 총장님이 가장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마 좋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송석원 총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학교 다닐 때 기말 시험 잘 치르려고 저기 밤잠 안 자면서 준비해가지고 기말 시험 치르고 나면 시험 다 잊어버리고 싶었고 그래서 잠만 막 자고 싶고 지금 그런 심정인데 글쎄 오늘 주제가 우리 제주대학교 100년 미래를 말하다 하는데 이게 다른 말로는 여하튼 100년 후까지도 우리 제주대학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조직의 영속성 이것이 핵심 포인트인데 그러려면 대학은 우리 학생이 있어야 되고
또 교수님도 계셔야 되고 우리 지구님도 계셔야 되고 지금 상태보다 뭐 더 나으면 나은 형태로 계속 영속성을 가질 수 있는 100년 후에도 그래야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은 가만히 있어서는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존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춰서 그 정말 도태되지 않고 그런 그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 처방이라는 게 사실은 뭐 아프기 때문에 처방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면 우리 우선 오늘 우리 김란 총장님이 뭐 우수교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총장 시절에 우선 그 좀 관심을 가진 부분이 그 제가 교수 때 외국인 학생 대학원생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세계 QS 그다음 더에 제주대학을 소개하는 그게 없다 그럽니다. 없었대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외국 학생들이 유학 오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가 해가지고 저는 뭐 인문사이기 때문에 더나 QS를 잘 몰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학교가 그거에 소위 평가받는 그 가입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빨리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그 우리 제주대학의 영속성이라는 게 학부만 영속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대학은 우리 일반 학생들에게 일반 교육기관으로 돼버렸습니다. 대학은. 그래서 과거에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앞으로는 대학원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근데 대학원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하면 학생 자체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올 겁니다 아마. 그러려면 자기하고 연구 주제를 맞춰서 하는 교수님이 어디 계신가 대학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진학하는 대학의 어떤 그 지명도 이런 걸 보고 진학을 했을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개별 교수님을 보고 진학하는 그때 그런 시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려면 교수님들이 나름 경쟁력 있는 교수님들이 대학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교수님으로 좀 모시는데 좀 방법이 뭘까? 저희 뭐 아시지만은 특별히 봉급 체계를 달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발전기금으로 거기에 쓸 수도 없습니다. 발전기금이 있으면 뭐 만능적으로 재원 소비가 되냐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게 타이트하게 감사가 들어오고 또 그게 용도가 아주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에서는 그런 어떤 그 페이를 적절하게 해가지고서 교수님 모셔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말은 쉽지만은 절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한 게 뭐 대학을 아무래도 좋은 교수님이 오시면 대학이 좋아지는데 가장 빠른 길이니까 그래서 뭐 나름 교수 채용 방법을 좀 다르게 해보자 해서 했는데 그게 또 생각만 그렇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래도 논문은 SCI급 있어야만이 된다 하고 또 이게 또 대학원이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실 뭐 국내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률도 좀 적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유학 오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외국 학생을 받아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그래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교수님을 모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총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그 방식을 취해가지고 교수를 모셔왔는데 뭐 잘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뭐 몇 년 후 뭐 그 씨 뿌려 놓은 거니까 이제 결실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그런 정도로만 씨를 뿌려놨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부도 중요하지만 대학원도 우리 제주대학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더더욱이
거점 국립대학은 이제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연구 중심의 대학.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좀 착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연구 중심이니까 무슨 뭐 논문만 쓰고 그런 게 아니고 논문을 소위 교육을 잘 하려면 연구가 선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구가 잘 선행이 되어야 좋은 교육이 나오고 그 좋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다시 또 대학원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그런 좀 동기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연구 중심 대학이 되면 교육도 좀 충실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제주대학뿐만 아니라 제주대학 외에 다른 대학 학생들도 제주대학 진학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우리 제주대학이 대학의 영속성을 가지지 않겠는가 하는 나름의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지금 우리 김일환 총리님 다 아시고 우리 대학원 운영하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 대학원 조정 문제, 정원 문제 이거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대학원을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저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좀 제가 좀 사족을 하나 더 붙인다면 앞으로 우리 고 총장님이 발전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발전기의 질적 변화를 하려면 학과들이 변해야 되는 것일 겁니다 아마. 근데 학과를 예컨대 뭐 4차 산업인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자연계열만 해당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인문사회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면 이런 걸 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했으면 좋겠고 또 그러려 하다 보면 아까 뭐 반도체 학관이 뭐 이렇게 하려다 보면 정원이라는 게 있어서 학 자체 내 정원 조정을 하게 될 적에 이게 학과 이기주의인지 굉장히 자기과의 정원을 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부에서는 어떻게든 시대가 요구하는 학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소위 정원 한 명 빼는데 몇 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원을 만들고 하다 보면 학교 재정이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내에서 좀 이런 분위기는 좀 지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굉장히 학교가 출혈이 심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좀 뭐 우리 총장님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총장님은 전임 총장님보다는 잘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다 일반적으로. 그래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전임 총장보다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아마 전임 총장보다는 더 좀 큰 제안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건데 그럴 때 과거에는 저 정원 하나 뺐는데 뭐 돈 몇 천만 원씩 줬는데 왜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승적으로 우리 교수님들이 좀 생각을 좀 달리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조직의 영속성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느낀 건데 총장님이 바뀔 때 근데 신구 총장이 바뀔 때 인수인계가 안 됩니다. 조직의 영속성이라는 게 앞전에 했던 일을 다 그건 악으로만 얘기하고 새로운 총장님 하는 거는 다 옳은 거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 총장님들 간에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게 좀 계속 그리했었는데 우리 고 총장님들 인수인계 그런 건 없었죠. 예. 저도 왜 그런가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총장은 학내에서 선거를 했지만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임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총장 임명 후보자는 결정이 됐지만 그게 확정적으로 임명이 안 되기 때문에 현직 총장님이 인수인계가 상당히 난감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복수로 추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느 한 사람에게만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학내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직 총장의 인수인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제가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조직의 영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의 것을 계속 지금 제주대학이 무슨 제가 앞전에 했던 총장님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그걸 발판해서 더 올리는 부분도 있고, 그때 시대는 그거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해가지고 해서 좀 소위 포기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조직의 영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데 새로운 총장이 되면 임용이 확정이 되면 앞전 전 총장님이나 그다음에 기획처, 교무처, 학생처 각 부서 해가지고 과거의 일을 소위 인수인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좀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시행착오도 줄이고 또 우리 학교에 어떤 아까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테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조성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직의 영속성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행정직입니다. 사실은 그 제주대학에 어떻게 보면 영속성을 바탕에서 깔고 있는 그래서 유지해 주는 게 우리 행정직 선생님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총장하면서 잘 몰랐던 부분들은 과거에 예컨대 무슨 교무과장 했던 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여쭤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파트의 선생님들을 많이 활용하는 게 어떤 조직의 영속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다 어느 집이든 다 돈이 모자랍니다. 다. 근데 총장님이 뭔 테마를 가지고 학교 운영을 하고 싶어도 이게 대학 재정위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총장이 과거에 우리 고 총장님 시절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대학 재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학교 일반 회계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총장님이 특별히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번 우리 김란 총장님도 총장 협의해서 좀 이 재정위원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대학도 이제는 어느 정도 연구 능력이 많이 좋으니까 우리가 즐기면 방울토마토 있지 않습니까? 방울토마토의 특허권을 히브리 대학,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이 갖고 있는데 이게 1년에 특허료가 2조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조. 그래서 히브리 대학이 그거 가지고만 대학을 운영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로열티를 많이 받는데 여하튼 대학이 이런 산단에서 이런 어떤 특허를 정말 안정적인 재정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기업 이거 한번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마 폴업이 많이 열기가 더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송석원 총장님도 학교 총장직에서 나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우수 인재 유치뿐만이 아니고 대학의 연구 방향 그리고 대학 평가 융합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학교가 질적 도약으로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가 15개 단과대학과 3개 특수목적대학원이 있고 그리고 학과에도 보면 전공에 교수가 2사람, 3사람 이런 미니 학과도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구조조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 국립대학이라는 건 국가 영조물로서 독임적 행정 기관의 수장이 국립대 총장입니다. 그래서 권한이
아주 센데, 그렇지만 제가 교수님과의 대화할 때 그래도 가장 집단지성을 대표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보편타당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그래도 구조조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구조조정에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가지신 분이 저는 구충석 총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우리가 5시에 끝나기로 되는데 시간을 제가 잠시 좀 더 연장시켜서 한 5분 이내에 짧게 좀 강력한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보고 목에다가 방울을 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발전기 제4차 산업이라고는 경랑이 지금 빌어닥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혁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삶도 이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살려면 우리 같은 사람 무진의 애를 많이 씁니다. 제가 무슨 컴퓨터 잘 할 줄 모르고 이러는데 이 조직이야,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은 이런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활용하면, 난 이제 우리 순천하게 고 총장님 뭐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만 엄청난 경비를 줄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단순히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하는 것만 아니고 이것이 일종의 교육 방식, 교육 서비스 전달 방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경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구조조정해야 된다. 제주대학은 제가 총장할 때 구조조정 못했어요. 뭐 한다고는 했는데 상업교육과 하나 없앤 것밖에 없고, 물론 야간학과도 몇 개 없앴습니다. 없애서 그 자원을 갖다가 간호학과도 이렇게 놓고 뭐 했는데 그걸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없고 그건 그 미세한 조정이다, 난 이렇게 보는데, 여튼 이게 구조조정이라는 게 과를 없애고 뭐 붙이고 이런 것만 구조조정이 아니고 교과과정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또 우리 제주대학을 구성하는 구성원 간의 여러 가지 기능 조정, 또 제주대학교 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시장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 넘기는 것까지 다 포함한 구조조정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김일환 총장께 하나의 권고를 하면, 이 구조조정하면 거창하니까 행정쇄신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고용준 총장님 같으면 외부자가 와야 됩니다. 이 내부자들만 구성하면 말 못해요. 뒷날 얻어맞을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 총장 같은 분은 외부 전문가들도 모시고 또 우리 제주대학 교수들도 모시고 일단 밑그림부터 시작을 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대학 운영의 경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느냐. 그건 저는 아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졸업 학점을 확 줄여야 돼. 왜냐하면 무슨 이제 로스쿨이나 수의과나 뭐 의과대학 이런 아주 특정 전문 분야를 대해놓고는 졸업 학점 줄여야 됩니다. 제가 그때 140학점을 130학점으로 제가 총장할 때 줄였는데 당초는 120학점으로 줄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다 하고 나와야 사회에 가서 저 친구는 그 전공을 한 2개 했구나, 이래야 취직하기도 쉬워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학생들이 많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학생들이 많이 배우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코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또 어떤 과목을 배울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와도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 그런 학습 능력을 교수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는 아까 송 총장님 말씀과 이렇게 붙여서 말씀을 하면, 학부에 사실 무슨 어느 학과다 어느 거다 칸막이가 다 어떤 점에서 제거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새 이제 교육학자들 이야기를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 4차 산업혁명 이런 시대가 오니까 학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홀로 독학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교수가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첫째 영어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컴퓨터 IT 시대니까 컴퓨터의 논리나 컴퓨터의 활용 방안, 세 번째는 자료를 찾는 방법, 이런 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료를 찾아서 이걸 우선순위로 등급할 수 있는 이런 능력 말이죠.
이런 능력들을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 행정학 했는데 우리 부망훈 총장님이 저의 선배 교수님인데 저는 아직도 저 시청에 가서 도시계획 학예능 같은 거 떼본 적이 없어요. 그 행정학 교과서 아이들 한 6개월이면 저 신림동 같은 데 가서 6개월 공부하면 4년 교과 과목 다 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어디 집을 한번 지어봐란 말이에요. 집 한번 지으면 인생이 거기서 보인다고 하니까 허가 받는 거에서부터 노동자 관리하는 거에서부터 이게 오만 복합적 현상들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 대학에서 학부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역시 글짓기입니다. 글쓰기. 이 요새 학생들 나와서 편지도 제대로 뭐 안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글을 얼마나 잘 쓰느냐, 글쓰기, 또 책 읽기. 난 우리 대학도 나 그런 걸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총장 때 시카고 대학이 어떻게 해서 발전했냐면 졸업할 때까지 100권의 책을 읽어라, 이걸 강제화시켰다고. 그래서 형편없는 대학이 그 시카고 대학이 그래서 아주 인류 대학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제주대학도 매 학년 10권씩 해서 40권은 읽고 졸업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실질적으로 이준석이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이런 것도 소위 또 문명에 관한 책들, 이런 책들을 딱 읽어보란 말이야. 요거를 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부에서는 무슨 어느 학과 가서 어느 전공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물론 저 사람이 자연계냐 인문계냐에 따라서는 그 필수적으로 가르칠 공부해야 될 과목이 틀리지만 어떻든 그런 그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교수가 가르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또 우리 송석원 총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대학원이 중요함을 제가 총장 하반기 때 느꼈습니다. 아, 이게 그 대학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정부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오려면 대학원 키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제주대학교 대학원, 그때부터 제가 대학원에 관심을 가져서 쭉 봤는데 대학원 키우려면 우수한 학생이 와야 돼. 우수한 학생.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 못 오면 외국인 데려오란 말이에요. 외국인. 그러니까 이런 건 도에다가 돈 받아오기 쉬울 거예요. 이 요새 도에 가서 여러분들 돈 달면 안 줍니다. 아주 형편없는 놈들도 많아요. 교수 찾아가면 거지 취급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딱 주제를 갖고 가서 덤비는 거지. 야,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아니야. 우리 대학원은 외국인 이렇게 데려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학사 지원금도 좀 주고 해라. 그래서 대학원에 좋은 학생이 안 오면 아주 지금 여러 가지 개발도상국가에 좋은 머리 좋은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대학원. 그래서 대학원이 커야 그 대학은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는데 영어. 이제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교수들을 많이 뽑아야 돼. 이제 난 뭐 영어를 못 합니다만은 어디 학회 나가서 영어로 뭐 프리토킹 정도는 아니더라도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송석원 총장 계실 때 영어 테스트를 아주 신임 교수들에게 엄격하게 적용했던 말이더라고요. 영어 못하는 교수들은 특수한 분야를 제해놓고는 앞으로 교단에서 이건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어. 또 하나는 우리 제주대학도 국제자유도시 아니에요. 제주도가 외국인 그 대학을 하나 만들어야 돼. 단과대학. 연세대학 같은 데 가면 언더우드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는 외국 학생들만 옵니다. 물론 외국에 사는 교민 아이들도 많이 오는데 거기서 주로 영어로 강의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출입국 문제라든가 다 그 완스톱으로 해결하거든요. 근데 제주대학 같은 데 보면 그다 외국인 문제가 뭐 교무처로 나눠 있고 학사처로 나눠 있잖아요. 이걸 이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국제대학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절대적으로 외국 학생 받아들여야 돼. 그게 우리 그 수익 사업하고도 연관된 겁니다. 지금 모든 대학이 사립대학이 학교에 돈을 벌려고 하니까 외국 학생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받아오면 이걸 관리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단과대학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거창하게 하나 붙이고 그 연세대학은 언더우드 대학이라고 했는데 이 제주대학은 어떤 이름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10% 정도는 외국 학생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제주도도 돈 줄 겁니다. 제주도가 저 돈 받아오기 쉬운 것 같지만은 명분 없이 받아오지 못해요. 딱 제안서를 잘 써서 탁 들이매서 그 사람들은 되게 저 투표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당신에게 이런 걸 해주면 당신에게 상당히 도움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받고 뭐 김일환 우리 총장님은 태권도 파크 원장할 때부터 거기 아주 천재적 기질을 갖고 있더라고. 아마 여러분들 돈 많이 받아다가 돈 많이 뿌릴 거예요. 그러나 아무데는 뿌리지 말라 이 말이야. 아무데는 뿌리지 말고 특정 목적 사업에 뿌리라. 아까도 제가 발전기금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발전기금 시대는 갔어요. 그 가져와봐야 돈 함부로 못 쓰고 그러니까 그런 돈 몇 푼 받아오는데 엄청난 노력이 많이 들어가더니 그런 노력을 아까 이런 노력에 좀 분산시키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제주대학이 잘 되도록 서로 빌어야 되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 길이 남는 제주대학이었으면 좋겠다. 평생을 제주대학에서 밥 먹고 산 사람은 그런 걱정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 5시까지인데 아무리 봐도 5시에 끝날 수는 없고 이미 5시 15분에 다가오고 있고 제가 5시 30분까지 앞으로 조금 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충석 총장님 말씀이 이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제대학교 전임교원이 599명인데 599명의 총장님을 모시고 일을 하려니까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교가 아픈 만큼 성숙해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전임 총장님들하고 많이 고견을 들어서 꼭 실행해서 우리 학교가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14년째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제가 예산을 보니까 경직성 경비가 93.8%입니다. 그래서 재량 사업비가 한 32억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는 아마 경직성 경비가 99%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럼 우리 대학 재정이 3대 축인데 일반 회계, 산단, 발전기금이 있는데 아마 대학 등록금 올리는 건 정부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R&D 과제를 많이 가져와서 산단 회계를 늘리는 방법, 그 다음은 발전기금을 많이 가져오는 방법인데 그러한 발전기금에 많이 가져온 노하우를 가지신 우리 고영진 총장님께서 좋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제주대학교도 국립대학이고 순천대학교도 같이 국립대학이고 그 모든 평가에서는 또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동종업종의 영업비밀인데 잠깐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요, 사실 자기 돈을 어떤 목적이나 이유 없이 또는 조건 없이 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끔 이제 매스컴에서 보면은 어떤 독지가가 정말 열심히 벌은 돈을 100억 또는 200억을 카이스트에다가 기부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 경우도 있죠. 오늘 이제 제주대학교 본관 앞에서 잠깐 서서 봤더니 200억 이상 제주대학교에다가 내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이미 이제 기부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순천대학교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10년 전에 제안을 해가지고 했던 게 이제 후원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순천대학교에다가 작은 돈이지만 한 10만 원씩, 2만 원씩 월간 그렇게 기부를 하는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지 지역 업체들을 섭외를 해가지고서 그분들한테 푼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모으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게 적지 않게 많은 돈이 모일 수가 있고 발전후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전임 총장들이 그걸 간인사업을 잘 안 했던지 또는 관심이 없었던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들을 활성화를 시켜서 그리고
이 대학에 그렇게 발전 기금을 기여했던 분들한테 찾아다니면서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취했습니다. 심지어는 생일날 직접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찾아가서 축하를 해드리면은 1억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졸업생들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학교가 어려운데 그동안에 그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장학금도 받고 또는 또 심지어는 저는 이제 자연계 쪽이기 때문에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 그 연구 조원으로서 참여하면은 연구 조원 수당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받았으니 얼마씩 해라 그러면은 돈 1,000만 원씩 이렇게 또 입금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한 그 여러 가지들을 묶어서 제가 금방 그 우리 김인환 총장님께 30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녹취를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 발전후원 히든 스토리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아마도 이거는 벤치마킹에서 김인환 총장님 재임 시절에 그런 거 하나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봐서 지금 70주년이나 그러는데 이미 그러한 그 기부를 하신 분들이 왜 기부를 했는가 라든지 그분들의 그런 어떤 그 숨은 히스토리를 만들어서 역사적으로 보존하는 건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일들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더불어서 지금 제가 조금만 더 보탠다면은 우리 김인환 총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막 취임해서 2년 동안에 하실 일들을 해야 되는데 구조개혁 쪽에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실제로 순천대학교라든지 일부 국가중심 대학들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100% 다 신입생을 충원하다가 최근에 저희 대학도 92%를 채웠습니다. 안동대학교 같은 경우는 약 70%에서 80%밖에 못 채웁니다. 이게 아마 저주대학교도 머지않은 날 그렇게 미충원 인원이 늘어날 거로 보는데 대과 체제의 학과제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 그걸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대학교에서도 세 개 학과를 전공이나 트랙 없이 완전히 한 개의 학과로 합치는 경우와 두 개 학과를 한 개의 완전한 화학적 통합을 한 전공으로 그렇게 만드는 사례도, 그다음에 전남대학교하고 전국 최초로 모든 교과 과정을 공유하는 공동학과를 또 신설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또는 이러한 유사한 그런 융합 전공 외에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뭐 구조정 관한 얘기 그다음 아까 히든 그 정책 이런 부분은 제가 잘 참고해서 우리 학교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발전기금 모으는 것도 사실 어떤 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우수교원을 유치하면 사실은 교수님들이 스타트업 기업을 해서 대학의 로열티 그러니까 특허권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받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 그 교수님이 만든 그 특허가 삼성반도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특허를 안 쓰면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연 1,000억 이상 로열티가 오는데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가장 바이오 쪽, 그다음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러한 쪽의 교수님들이 사실은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어서 로열티를 가져오는 게 가장 빠른 길인데 아직은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제가 임기 동안에 이러한 부분을 좀 많이 드라이빙을 걸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5시 22분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부만근 총장님 얘기 듣고 그리고 플로어에 한 2분 정도 질문 받고 오늘 포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만근 총장님께서 혹시 재임 기간에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나 아니면 꼭 후임 총장이나 아니면 우리 여기 플로어 계시는 학생이나 직원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몸이 좋지 않아서 목이 쉬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거북하더라도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그 대학 그 수익 사업 관계를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뭐 그 발전기금의 경우는 그 현재 여러 가지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대학만이 아니라 뭐 전국 어느 대학도 다 마찬가지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단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봐더라도 세 가지밖에 없다 하는 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경우는 뭐니 해도 이 학교 기업이 활성화하고, 두 번째는 학교 시설을 활용한 또 수익 사업이고, 물론 기업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또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여기에 그 어디 이 위탁 연구 활성화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춘석 총장님도 일찍 그 저희 대학의 그 풍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경우에 학교 그 기업으로서 특히 스타 기업으로서 잠재적 가능성이 큰 것이 지금 저희들이 약학과도 생기고 그랬으니까 제주도의 그 약용식물 관계를 놓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저희들이 그 저기 기업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물론 뭐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문제이긴 합니다만 생각도 들어지고요. 또 두 번째의 경우는 우리 그 연구센터라든지 또 이 부속공장 같은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단다고 그러면 이것하고 또 학생들이 그 특성화과 이거 학생들이 그 수업 그 활용 이거를 병행해서 무언가 좀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 전공이란다고 그러면 그것과 부속 공장을 연결시켜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4년제 대학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뭐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는 별개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지금 현재 그 제주도에 그 굉장히 그 이 새로운 그 저기 기업들이 그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기업에 대한 그 위탁 연구 같은 것들이 우리 능력만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특히 그 저 첨단 과학단지들은 지금 또 2차에 그 지금 입주를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역시 수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어떤 능력을 가지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남아있는 그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저희가 그 발전기금 지금 한계에 봉착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그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때 그 지금 국제교류회관을 짓는데 정부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단다면 우리 성의를 보이자. 그래서 대학 교직원, 학생, 동문 이렇게 해서 모금 운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발전기금하고는 뭐 다른 겁니다. 그런데 1년 되니까 8억 3천만 원이 모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0평짜리 그 55억 건물을 짓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보이고 우리가 애쓰고 그러는데 너희들 안 해줄래? 하니까 도에서는 마지못해서 해준 겁니다. 일부 지원을. 도에서 해주고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그걸 해줬습니다. 그래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역시 그 제주도 기업에서 협찬을 받아서 했고 그러는데, 무언가 여기에 저희들이 그 선택과 그 집중만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 역시 뭐 이 어떤 방법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흔히 가져봅니다. 뭐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립니다만 특히 그 제주도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여기에 학교 기업 그 중에서 그 스타 기업의 경우에는 역시 여기 실현 가능성이 시간이 뭐 필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충분하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부만건 총장님께서 우리 대학 현실에서 이 재정 부분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주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제주대학교 발전 방안에 대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전임 총장님 그리고 현직에 계신 고영진 총장님이 좀 말씀하셨는데, 이번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우리 제주대학교가 지금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많은 솔루션을 제공했기 때문에 저나 우리 여기 방청국에 계신 교수님이나 직원 그리고 학생 모두가 힘을 합치면 저는 확실히 발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전임 총장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100년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신 저희 참석 인사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포럼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 인사드리고요. 가시는 길 두고 가시는 물건 없으신지 확인하시고 천천히 이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